안녕하십니까. 공시법 김병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부동산 등기법 도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확인할게요. 자, 우리 교재 부동산 등기 총설하고 나와 있는 138페이지입니다. 자, 간단히 읽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민법과 등기법. 자, 전반적인 내용. 자, 여기 이제 등기를 배우시기 위해서는 자, 민법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민법을 완전히 몰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민법이 안 돼서 등기를 못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들이 있으면 나중에 민법을 들어가시더라도 거꾸로 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간 순서 때문에 공부 순서 때문에 공부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민법과 등기는 연관성이 있다. 민법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자, 개별적인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으로 가는데 자,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아무리 이해해봤자 잊어버리면 그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해도 중요하지만 암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비중으로 볼 때 등기법은 이제 조금은 더 이해 위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만 하면 외워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률 용어는 다 생소하기 때문에 법률 용어 외우셔야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절차. 자, 등기 절차를 먼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가 이제 받아서 접수를 하고 또 해줄까 말까 심사를 해서 거절하는 각하 절차가 있다. 그리고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다. 이런 절차들이 머릿속에 체계가 잡혀 있어야 그래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차례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절차가 암기되어 있어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절차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 등기랑 대장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지적법을 먼저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지적법에 나와 있는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나와 있는 표제부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들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장부 간의 관계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나라 등기 어떤 역할을 하냐, 효력은 어떡하냐, 이건 이제 다음 강으로 넘어가면서 진행되도록 될 겁니다. 자, 일단 등기가 뭐냐? 자, 등기는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정확한 현황. 자,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의 표시죠. 토지나 건물의 표시. 이것뿐만 아니라 자, 권리.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자, 표시도 알아야 되고 권리도 알아야 됩니다. 자,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 또 저당권, 전세권 이런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완벽한 권리 소유권과 제한 물권인 저당 전세 뭐 이런 권리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부동산 거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입소문으로 누구한테 물어봐서 안다고 그거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 국가장부로 정리하는 게 자 바로 부동산 등기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자 표시와 권리 둘 중에 자 우리 등기법은 주로 권리관계. 자, 이 권리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는 장부, 이게 부동산 등기부가 되겠다.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신다라고 하면 양 당사자를 설득해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어느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 부동산의 현황과 또 그 부동산이 지금 이 사람 거다라는 것들을 국가장부에 정리해 놓고 있으니까 등기부는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부에 자 현황도 나오지만 자 우리 현황도 나오지만 당연히 자, 현황도 나오지만 당연히 권리관계도 나오겠다. 이런 권리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국가장부가 부동산 등기부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는 자,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 한 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굴고 자, 부동산 하나마다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부동산 1기록 원칙이죠. 자, 1부동산 1기록 원칙이기 때문에 토지 하나에 한 세트, 건물 하나에 한 세트 이렇게 있는 거예요. 토지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등기가 두 세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표제부 갑굴구가 구성되어 있다. 자, 등기를 처음 여는 거를 보존 등기라고 여는 거고 저당 전세 같은 거 만드는 걸 설정 등기. 자, 다 끝났으면 말소 등기. 이런 다양한 등기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자, 등기와 지적의 관계를 먼저 볼 겁니다. 자, 등기는 자, 표제부 갑굴구 한 세트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갑구을구가 나와 있죠. 소유권은 갑구,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을구. 그래서 권리관계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권리를 주로 쓰고 있고요. 자, 지적법은 미리 배웠지만 자, 주로 토지 표시에 관한 얘기를 먼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시는 표지적. 자, 등기는 권등기. 자, 권리는 권등기. 권리는 권등기. 이렇게 해서 각각 전문 분야가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시와 자, 권리가 있는데 실제로 부동산 현황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다. 근데 그게 누가 소유자다. 걔 이름 뭐다. 주소 뭐다.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몇 번이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 있는 거예요. 어느 부동산이 누구 거더라. 자, 어느 건물 누가 저당 잡아대더라.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국가장부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여기도 써놓고 여기도 써놓은 거예요. 자, 등기부에 써놓은 거를 등기해놨다. 지적공에 써놓은 거를 등록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등록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부들을 확인하면 이런 현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중에 등기부는 그중에 권리를 주로 써놓고 있고, 자, 지적공무는 표시를 주로 써놓고 있다. 만약에 소유권자가 실제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자, 권리는 건등기니까 이쪽에 등기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 그 소유자 바꿔 써줘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고쳐지면, 자, 새로운 소유자로 바뀐 거죠? 그럼 등기소에서 소관청에다가 알려주는 거죠. 소유자 바뀌었어요. 그쪽 소유자 고쳐 쓰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표시가 바뀌었다. 자, 표시가 바뀌었다. 지목이 바뀌었다. 면적이 바뀌었다. 이런 경우는 현황이 바뀐 거기 때문에 자, 표시 변경에 대해서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자, 분할 신청이나 지목 변경 신청을 해서 변경이 되면 소관청에서는 이쪽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등기 촉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와 지적의 관계 중에 지금은 등기법인데, 자, 등기법은 주로 권리를 주로 얘기하고 있고, 소유권 등기 먼저 하고 나면 이쪽으로 통지를 해주게 돼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등기 절차 있죠? 자, 등기 절차. 자, 요 절차예요. 실제 내용을 등기부에 등기한다. 자, 요게 어떻게 등기부에 써지게 되냐? 이 등기 절차의 개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등기 절차 개시한다는 건, 자,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등기를 하고 싶은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는 거예요. 당사자 신청이죠. 근데 자, 관공서가 당사자 대신에 처리를 하는 경우, 관공서, 예를 들어서 법원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뭐 경기도라든가 서울시 같은 관공서가 등기소에다가 우리 관련된 등기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촉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면 신청, 관공서가 등기소에 얘기하면 촉탁. 둘 다 똑같아요. 누가 얘기하냐만 다른 것이지 등기소에 등기관이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자, 신청 촉탁이 없어도 등기관이 알아서 하는 게 있어. 등기관이 신청 촉탁도 없는데 법에 써 있는 상황에 이건 우리 그냥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등기를 직권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타 명령에 의한, 자, 법원이 별도로 명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의신청 절차 넘어가서 얘기할 건데,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법원이 보니까 맞는 말이야. 이의신청인 말이 맞는데 등기관이 틀린 거였어. 그럼 등기관 이거 해드려야 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법원도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도 관공서니까요. 관공서 촉탁, 당사자 신청, 자,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이의신청에서 법원이 특별히 명령, 이렇게 해서 4가지 개시 절차가 있는데, 자, 이 명령은 잘 시험에 안 나와요. 직권이나 촉탁이 요즘 종종 나오고 있고, 자, 가장 원칙은 신청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신청 등기 절차 알아야 되는데, 자, 신청. 자, 신청 원리가 5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 자, 바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런 사람들이 등기소 가가지고 공동 신청하는 거예요. 혼자 오면은 거짓말을 치잖아요. 둘이 같이 오면 거짓말을 못 칠 것이다 라고 해서 공동 신청을 원칙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둘 다 등기소에 오시라. 자, 신청서 써오시라. 자, 강제로 하는 거 아니라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자, 신청의 5가지 원칙이 있고요. 이 중에 서면 신청에 필요한 서면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청서, 계약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허가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주소증명, 번호증명 등등등 많은데, 일단 우리 시험 관련된 것들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신청서겠죠. 등기 신청서. 이런 서면을 들고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내면 어떻게 해요? 접수가 되는 거죠. 자, 요즘은 전산정보 처리직에 저장될 때 접수된 걸로 본다. 저장 접수 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받은 시점을 봤었는데 요즘은 전산 처리도 되기 때문에 저장 접수, 전산에 저장될 때 접수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때 접수 번호가 나오게 됐어요. 접수 번호. 접수는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자, 이때 접수했어. 그러면 이제 해줄까 말까 심사가 시작되는 거죠. 심사해봤더니 안 되겠어. 이건 거절할 거야. 우리 등기 못 해줘. 그러면 각하한다. 요 용어를 외우셔야 돼요. 각하된다. 각하. 이거 어떻게 이해해? 외워야지. 각하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등기법에서는. 소송에서도 각하라는 용어를 쓰는데 거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쓰여집니다. 등기에서는 각하가 등기관 등기를 거절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각하된 사유가 11개가 있는데, 자, 그 중에 2개 외우셔야 돼요. 관할이 틀렸다. 우리 동네 거 아닌 걸 들고 오셨어. 두 번째, 등기 못하는 걸 들고 오셨어. 이런 거죠.
토지나 건물을 등기하는데 토지 건물이 아닌 동산을 들고 왔어. 그럼 등기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가 대장이랑 안 맞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기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얘네들은 나중에 시간 되면 보도록 하고, 일단 요 두 개는 꼭 반드시 암기, 필수 암기. 자, 1호와 2호입니다. 자, 관할 위반과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가 각하된다. 이거 말고도 각하 사유는 많다. 근데 지금은 이거 두 개 외울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각하 사유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자, 일단은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자, 일단 등기부에 누구 거다라고 쓰고, 자, 어느 등기에 처리했다라고 기호가 들어갑니다. 그런 이후에는 이제 등기 권리증이 나오는 거고, 일정한 통지를 또 별도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구청에도 알려주고 세무서에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계약서 돌려준 이런 사후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자,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되고 완료됐다. 자, 맞춰졌다. 그죠? 글씨가 좀 그러네요. 완료됐다. 맞춰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완료됐다. 자, 언제 절차가 완료됐냐 그러면 식별부에 완료됐다 또는 맞춰졌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완료 후에는 이런 절차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정도 해가지고 자, 등기 절차를 먼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첫 등기법 맨 첫 도에서는요, 자, 등기와 지역의 관계 삼각형 그려서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지적. 그래서 등기는 권리 문제를 주로 얘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저당권 이런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서 게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 말고 관공서가 촉탁하거나 또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을 하거나 또는 기타 명령 등기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원칙은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공동신청, 당사자 공동신청이죠. 또 서면신청, 임의신청, 방문신청. 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받아줘. 이게 접수죠. 접수, 저장될 때 접수행을 본다 그랬죠. 그리고 해줄까 말까 심사를 했더니 보니까 안 돼. 각하. 각하사유 11개 중에 1호가 관할 위반이고 2호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겠죠. 이런 각하사유 하나도 해당이 안 되면 등기가 실행되고 또 기록되고 식별부호가 들어가는 거죠. 이때 절차가 맞춰진다. 이후에는 등기필정보가 작성 통지된다. 이렇게 해서 전체 등기 절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요 다음 강의에서는 바로 이 내용들을 교재 내용의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